안녕하세요. 함께 가다 공행 법무사 이현우입니다. 오래된 빚 안 갚아도 될까? 이번에는 소멸시효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만드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명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다면 굳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인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한편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개인에게 빌린 돈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은행에게 빌린 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권은 소멸하죠. 한편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기존 기간과 상관없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상사채권, 아까 제가 5년이라 했죠. 이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채권자라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리셋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 감유를 신청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진행된 시효가 전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자의 승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라도 갚는 경우 나머지 모든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추심업자들이 일부라도 돈을 갚아라면서 살살 꼬시면서 요구하죠. 그 이유가 바로 나머지 채무들 전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일부 갚는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할 경우에는 그 청구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며 빚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께서는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안 갚아도 되죠. 이 안 갚아도 되는 채무를 채무자가 착오로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안 갚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체 변제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렸으니 도의적으로 갚아야 하는 게 맞으므로 채권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자가 갚는다면 이것은 유효한 변제로 봅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